네, 반갑습니다. 한승연의 외환 전문역 일종 환리스크 관리 제22강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라고 K슈어라고 그러죠. 거기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입니다. 이거는 선물환율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K슈에서 그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은 만약 업체들이 A, B, C, D 이제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K슈어에 수출 쪽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수출업체들이 야, 나 이게 환변동보험 할래.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 기간 뭐 금액들이 막 있겠죠. 그러면 이제 K슈어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 외국한 은행에 요청을 해요. 야, 이 금액에 대해서 환율을 좀 다오. 그러면 이제 외국은행에서 이 환율을 주겠죠. 그러면 그 환율, 이 포워드 레이트 그 환율 그대로 업체들한테 다 이게 이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간도 다르고 뭐 금액도 다르겠죠. 그 대신 이 외국한 은행에서 받은 환율을 그대로 주는데 이게 이익을 하나도 안 보고 주는 거죠. 환율에 관해서는. 그 대신 보험료를 거래 금액의 뭐 0.01%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은 아니죠. 이게 일종의 보면은 선물의 거래가 각 개별 기업이 은행과 이렇게 이제 개별 1대1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환변동보험은 다양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저는 이게 공동 구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동 구매. 그러니까 공동 구매를 하니까 만약에 A하고 은행하고 할 때는 이 업체의 거래 금액 규모라든가 이 업체 뭐 그동안의 은행과의 거래 관계라든가 해서 은행에서 뭔가를 좀 알파를 붙여먹겠죠. 붙여먹는데 이렇게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K슈어의 그 신용도와 거래 그 레코드를 가지고 은행과 직접 붙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격이 더 1대1로 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 있는 공동 구매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환이라는 것은 예컨대 내가 선물 환율로 포워드 레이트를 1110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럼 수출 업체로 봤을 때는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에, 줘요. 보험금을 줘. 보험금.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출 업체가 손실 봤을 거 아니고 환율이 떨어지면 내고 할 때 그 손실 보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손실 금액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마치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것보다 떨어지면 너한테 손실 보장을 해주고 네가 보는 이익금은 나한테 반납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1110원으로 확정하는 그 결과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물하고 똑같은 거죠. 보장 환율보다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을 지불하고 보장 환율보다 상승하면 이익금을 가져간다. 이렇게 결국은 1110원으로 환율을 확정짓는 선물안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물안하고 이 선물안 거래하고 환변동보험하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당연히 거래 상대가 선물하는 은행하고 하는 거고 이거는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거래 비용은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 한전동보험, 보험공사니까. 그러나 은행은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물환율, 비드, 오파, 스프레드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은행도 보는 거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선물환율을 공동 구매하는 형태니까 큰 금액으로 공동 구매해서 각자 나눠 갖는 거니까 이 환율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합 포인트라는 건 뭡니까?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게 이게 수합 포인트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고 미래 특정 시점, 3개월 후다. 이 사이에 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게 수합 포인트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물 환율은 당연히 각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한 변동인 경우에는
다섯 개 은행에서 수화 포인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평균 내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물 환율을 산정을 하는 거고, 거래 증거금, 은행하고 선물환을 할 때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거래 증거금을 내야 될 경우도 있고 면제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 증거금이. 그 다음에 거래 한도를 보면은 이 선물한 거래는 실제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요 범위 내인데 한 변동보험은 인수 한도라는 게 있어요. 매년 인수 한도를 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수출 100만 불을 했다 그러면 70% 범위 내에서 네가 환변동 보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수의 증빙도 선거거래는 건별로 하는 데에 반해서 이때 한도 설정으로 그냥 가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수출 실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이 선물한 거래는 실제로 만기에 가서 해당 통화를 주고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 그런데 환변동보험은 차액을 정산합니다. 차액을 정산. 실제로 그날 가봤더니 내가 확정했던 환율 대비 확정 환율 대비 실제 환율이 얼마인가 그 차이를 봐서 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든가 이익금을 가져가든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제일 변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한 거래를 은행과 하면은 그 결제일이 앞으로 빨라질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환변동보험은 조기 결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해진 날이다, D3. 그럼 이보다 뭐 조금 땡겨서 할 수도 있고 그 뒷날 할 수도 있는데 환변동보험은 이 연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땡겨오는 건 가능해도 그러나 선물한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거래 가능 통화도 좀 큰 차이가 있죠. 요거는 다양하게 뭐 특별히 제한이 없는데 환변동보험은 달러, 엔화, 유로와 차이니스 위안화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환변동보험에는 옵션형이 있어요. 옵션형. 옵션형이 있는데 아까 선물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익 보는 것, 손실 본 거는 보상을 해주고 이익금은 환수가 오르는데 옵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익금은 회수해가는 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옵션형인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이게 뭐냐 옵션을 살 때 지급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옵션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격. 옵션의 가격. 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이게 그 거래 금액이 몇 프로, 뭐 0.01%가 아니고 몇 프로, 예컨대 뭐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페이옵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깐 요게 요게 소위 말해서 옵션 수수료, 옵션 프리미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내가 유리할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 보험금을 받을 때만 행사를 하고 이 보는 것은 옵션을 그냥 행사를 안 하는 거죠.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야? 이 2%에 해당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처음에 그 상품을 살 때 이미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 부분만큼 손실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그 옵션형이 있다는 거, 환변동 보험에는 그런 게 이제 선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선물하고 비싼 거하고 이 환변동 보험 중에서 그 옵션형하고를 합쳐서 환변동 보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변동 보험에는 선물과 같은 그런 그 상품이 있고 이런 상품이 있고 일반형 환변동 보험이 있고 이렇게 옵션형 환변동 보험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